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세상이 하나둘 초록색으로 뒤덮여가고 벚꽃은 한아름 피어나 길가마다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여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와 연계된 어느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수면 대장 위 내시경까지 받기로 한 날이라 아침부터 약을 먹느라 힘들긴 했지만 모처럼의 자유시간이라 그런지 내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검사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깨우시며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에 모양이 좋지 않은 덩어리가 2개 있어요. 채취를 해서 분석 중이긴 합니다만 모양이나 정황상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다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조직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봅시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진 듯 큰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년 되었고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평범한 30대 초중반 맞벌이 직장 여성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속상하긴 했지만 남편과 사이도 좋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위암일 수도 있다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문 밖을 엉엉 울며 나섰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에 오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직검사 결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며 그새 본인이 인터넷 뒤져가며 찾은 여러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침착하자. 그러고 보니 남편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히 저를 위로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00%도 아니라 결과가 뒤엎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저를 또다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암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크기가 꽤 크고 여러 개라고. 당장 입원해서 전이 가능성 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도 빠른 시간 내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급하게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3시간 거리 시골에서 한달음에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딸 어떡하니? 공부 오래 하느라 고생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 이제 막 인생 꽃같이 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우리 딸이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엄마, 희망이 있을 거야. 나 아직 젊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치료든 수술이든 나 잘 이겨낼게. 네, 장모님. 아직 전이 결과도 안 나왔고 교수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네도 많이 놀랐겠네. 그래, 전이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오늘 밤까지 금식하고 내일 오전 중에 검사 받아요. 결과는 아마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차분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듬직함을 느꼈어요. 펑펑 우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는 반대로 남편은 그저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로 울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시며 가볍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목례를 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암이 맞대? 네, 어머님.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이 있는지 내일 검사 받기로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암이라니. 크기도 꽤 크고 여러 개라고?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고 친정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암에 걸리면 어떡하니? 애도 안 낳아놓고 암부터 덜컥 걸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시고 별 표현 없으신 시어머니이시긴 했고 결혼 전 저를 반대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차가운 말씀이나 상처 주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재단에서 임원까지 하시기도 해서 교양도 있으셨고 그런 사회적 지위 때문에라도 저에게 구박하시거나 무시하시는 행동은 일절 없으셨어요. 저에게 관심이 좀 없으신 듯 했지만 당연히 간섭도 안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에 대한 갈망을 보이시기는 해도 대놓고 압박을 주진 않으셨던 분이라 어머님의 이 말씀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다짜고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가 제일 먼저 욱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손자가 먼저입니까? 당장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부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부인 맞습니까? 내가 5년이나 참아줬어요. 다른 집은 5년이면 둘째까지 낳아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5년이 다 돼가도록 애 한 번 못 가지더니 애는 고사하고 암이요? 뱃속에 애가 아니라 암이라니. 아빠 소리 한 번 못 들어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수발 들어야 하는 우리 아들이 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다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준 거지 할 말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학벌도 모자라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해주긴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결혼했으면 애라도 바로 가질 것이지 뭐 하느라 지금까지 제대로 임신 한번 못 해보고 덜컥 암이라니.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아직 젊은데 마누라가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상처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가진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심해? 뭐가 심해? 당장 인생 꼬인 내 아들한테 심하게 군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는군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 딸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병문안 온 게 아니라 상처 주려고 오셨나 보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이요? 실망은 내가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딸 자식 우리 집안에 보낼 거면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똑바로 해서 보내지 그러셨어요.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딸 자식 결혼시켜놓고 책임감도 없네요들. 누가 심한 건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쏘아붙이듯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선 시어머니 때문에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혀를 차며 욕을 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안 그래도 멍든 가슴에 더 큰 상처만 입으신 채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져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막말을 하시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의 제지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물 가득한 눈망울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그냥 생각 복잡하다는 식으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목 놓아 우시고 저도 훌쩍거리고 있는데 단 한마디 죄송하다거나 마음을 달래는 말도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닮아 원래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더 실망인 건 당신은 어떻게 그 몇 분 동안 중재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제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따지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일 검사 잘 받을 수 있지?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니까 나도 걱정은 더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 볼게. 그러더니 주섬주섬 본인 짐을 싸서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황당한 모습에 저나 부모님이나 할 말을 잃었고 다른 병실에 있던 보호자분들의 화가 잔뜩 섞인 오지랖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암 걸렸다고 버리는 거네. 벼락 맞아 뒤질 애미랑 그 아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가족으로 맞았어? 당장 며느리가 중내 사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애도 못 낳는데 암에 걸렸다고? 이건 사탄도 울고 가겠다 아주. 그러게 말이야. 친정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저래?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세댁, 저런 쓰레기를 어디서 구한 거야? 웅성웅성 막장 드라마 보듯 하는 병실 사람들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은 결국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전이 검사는 해야 하잖아요. 하늘이 2번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감싸 안고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전이는 없으며 항암 치료 이전에 수술 먼저 진행하겠다는 담당 교수님의 소견으로 이튿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막상 개복하고 나니 암덩어리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다 위치도 좋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개 중에 악성은 단 2개뿐이었다네요. 나머지는 그냥 물혹 같은 거였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크기가 컸던 덩어리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죠. 암은 맞았지만 일부 오진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술 후 회복에 힘쓰며 밥도 열심히 먹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곱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그날부터 제 마음이 거짓말처럼 식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가면은 다 벗겨지고 신뢰도 끊어진 마당에 뭐하러 더 인연 이어가려 하니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엄마 아빠 밑에서 건강관리 다시 잘 시작하면서 너도 새삼 살자. 나는 사부인이랑 사위가 그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겠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위로받고 응원하려고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니? 제일 힘들 때 버리는 사람은 그거 가족 아니다. 결혼할 때 계산하듯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친정 부모님도 제게 이혼을 권유하셨고 저도 몸을 회복하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수술을 잘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할 만도 한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실 사람들 말대로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늙은 강아지 버리듯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아니,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버리겠어요. 손주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아들 내외를 기대하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신 건 정말 너무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몰랐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더군요. 치료를 끝내고 친정집에서 2달 정도 요양하는 동안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저도 구태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니 너무나 놀랍게도 남편 짐이 다 빠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산지 1달이나 되었다더군요. 이쯤 되면 제가 아프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 하나 안 남기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새삼 너무 충격이었고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솔직히 큰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일로 더 이상 골머리 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과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가정법원에서 바로 만나자며 서류를 다 준비해 보냈더라고요. 진짜 얼척 없었지만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보냈고 그렇게 한 달 만에 저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애초부터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이 월급 각자 관리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놈이 그제야 묻더군요. 몸은 괜찮아? 수술했다더니 잘 됐어?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이제야 묻다니. 그놈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술도 잘 되었고 일부 오진이 있어서 암 말기 상태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놈이 눈썹까지 축 내리며 이어 말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알잖아. 우리 엄마가 기를 쓰고 반대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막아.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나도 젊은 나이에 아픈 와이프한테 얽매여서 살기 싫고.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산 지도 겨우 5년밖에 안 되었고 사귄 거 다 포함해도 겨우 6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런 너에게 내가 헌신하며 인생 망치는 걸 너도 원치 않겠지? 나를 사랑했다면. 뭐? 너 정말 웃기다. 암이라는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인간은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야. 너나 너네 엄마나 똑같아. 뭐?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위선자, 미친놈,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욕을 퍼부으며 이어 말했어요. 나 수술 잘 됐고 위암 말기도 아니라더라. 일부 오진이었거든. 끝까지 말 안 하려다 너 위선 떠는 거 보니 꼭 말해야겠어. 이래나 저래나 너는 아픈 와이프 버린 비정한 놈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뭐? 오진? 그러면 너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던 거야?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 어쨌든 암덩어리가 있긴 했으니까. 지금은 멀쩡해. 앞으로도 멀쩡할 거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아니, 누군들 이혼하고 싶었냐고. 네가 그 정도인 거 알았으면 절대 이혼 안 했어. 그제서야 얼굴이 시뻘개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놈이었습니다. 이성 잃은 건 그때 처음 봤네요. 저보고 사기꾼이네 뭐네 난리를 치길래 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었습니다. 어벙벙하게 바라보던 그놈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저는 회사 조금 더 쉬다가 다시 나갔고요. 회사에 이혼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업계가 좁아서 다 소문 날 것 같아서요. 그놈이랑 그놈 엄마가 전화와서 회사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제가 씹고 전부 소문내 버렸습니다. 암이란 얘기 듣자마자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린 비정한 모자라고. 평판 순식간에 내리꽂더라고요. 아주 꼬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일 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며 잘 지냈습니다. 운동에 취미가 붙어서 필라테스며 요가며 제법 전문 과정도 밟아가며 열심히 했고 중간중간 연애도 조금씩 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나날을 깨버린 건 그놈 엄마, 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부재중을 2-3번은 남기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확 받아버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럴 거면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내지 말 것이지. 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퍼뜨려서 우리 아들 혼삿길만 꽉 막히고 선이고 소개팅이고 하나도 못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요?
진짜 철판 까셨어요, 얼굴에? 제가 필터링 없이 쏘아붙이자 전시무가 갑자기 엉엉 울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얘기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사고 난 거? 사고요? 무슨 사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척추 밑으로 반마비됐다. 목뼈도 다쳐서 왼손도 못 쓰고. 너만 그렇게 우리 아들 천하의 못된 놈으로 소문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바람 쐰다고 혼자 서해바다 가다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병간호 해줄 여자도 옆에 없고 우리 아들 어쩌냐? 응? 그렇게 한풀이 하듯이 저에게 울음을 토해내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주변 회사 사람들 중에 일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으면 제가 착잡해 할까봐 일부러 전하지 않았다고. 아무튼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아들 인생이 꼬여버린 걸 제 탓을 하면서 저더러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급기야 다시 재혼해서 아들 병간호 좀 해달라. 본인은 당뇨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다. 아들이 저랑 헤어지고 식단 조절을 못해서 살이 엄청 쪘다며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 어쩐다 우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전 남편도 외동이고. 전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안 좋아 친척들이랑도 연락 끊기다시피 하며 왕래 없고 거의 혼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들 몸도 그렇게 되고 혼삿길도 막혀 여자도 없으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듣다 말했어요. 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며느리 버릴 생각 하지 마셨어야죠. 본인 아들이라고 백날 첫날 건강하고 돈 잘 벌 거라고 어찌 장담을 하셨어요? 그때 저 안 버리셨으면 지금쯤 당신 아들 옆에서 눈물 지으며 수발 들었겠죠. 당신이 다 자초한 거예요. 잘나고 소중한 아들 병수발 열심히 드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소리를 질러가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대강 짐작이 가더군요. 저도 완치 판정 받기 전이라 아직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 더 신경 쓰기 싫어서 잊으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걱정 반, 시원한 반이네요. 아픈 와이프, 아픈 며느리 병수발 들까봐 도망가 버릴 땐 언제고 참 웃겨요. 그리고 한 번 철면피는 영원한 철면피라더니 본인 아들이 그렇게 다치니까 저더러 책임지라고 할 용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속아 결혼했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아무튼 저주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긴 하나 봐요.